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개혁신당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한 달째입니다. 국민께서 저희 개혁신당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개혁신당은 뭘 하려는 정당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개혁신당은 개혁을 하려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하게 만들려는 정당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당입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정치의 숙제이자 개혁신당이 할 일입니다. 개혁신당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국민이 삶 속에 느끼는 고통과 부조리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3대 중점 과제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대 중점 과제는 경제, 사회, 복지 분야에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사회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 가운데 선정해서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는 개혁신당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전세 사기, 코인 사기, 주가 조작 등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대형 사기 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바꾸자는 겁니다. 지난주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610억 원의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소위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 씨의 두 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해서 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수백억 원을 가로챘음에도 고작 15년형이 나왔습니다. 그게 현행법이 사기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범죄에 내릴 수 있는 형벌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기껏해야 사기죄 최고 형량 10년에 경합법 가중을 적용해 5년이 더해진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조차 법 개정 필요성을 말하겠습니까? 미국은 악질 경제사범에 대해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28년 금융위기 당시 65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1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거액의 사기를 저질러도 매번 가벼운 처벌에 그치니 권도영 같은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길 희망할 정도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합니다. 사기 범죄는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탄내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만큼 범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분야입니다. 반성문 감형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또래살인 사건의 정유정,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조선 등 흉악범들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을 청춘을 짓밟는 그들은 염치 없게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감옥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면서도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샀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전주하는 스토킹 재판 도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끝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반성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2번 상처를 주는 이와 같은 반성문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일부 강력 사건에 한해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감형해줄 여지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지 분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돌봄 대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뒤인 2036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1,5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그만큼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요도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열악한 처우 탓에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구 구조는 정해진 미래인 만큼 이 위기는 곧 우리 앞에 닥칠 예정입니다. 일본처럼 이민 제도를 정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돌봄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제도를 손보는 동시에 돌봄 노동자가 겪는 갑질, 폭언 등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동시에 돌봄 노동자들에게 부모님을 맡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재앙으로 닥칠 돌봄 위기를 개혁신당이 앞장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대 중점 과제에 대해 앞으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개혁신당, 내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은 언론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자가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는 것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부적절한 일입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원내 일당 대표가 언론을 싸잡아 검찰의 애완견으로 폄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언입니다. 한술 더 떠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이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며 기레기라고 불러야 한다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대한 있어서는 안 될 공격이자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극언입니다. 정치인이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별 보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면 될 일입니다. 모든 언론이 일제히 애완견이 되어 권력의 주문대로 받아쓰는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 지경이겠습니까? 여당이 왜 총선에서 참패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보도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야당의 애완견이라고 불렀다면 어땠겠습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부하겠다고 한술 더 떠서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며 또각 언론 장악 공세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도 언론을 부당하게 공격한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더 난리를 치니까 야당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비판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재명 대표 초조한 것은 이해합니다. 품격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최소한의 쿨함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의실에 검찰의 애완견 계십니까? 그리고 기레기 분들 참석하셨습니까? 요즘 여야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망발 가득한 막장 드라마 제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엔 조연과 주연이 따로 없습니다. 망발의 경중으로는 여야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운 역대급 주인공들입니다. 천하람 대표가 언급하셨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혐의의 기소 기사를 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쓴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희대의 막말을 꺼냈습니다. 이에 더해
사기대출 원툴로 유명세를 탄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의 막말 논란에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며 엄호 사격에 나섭니다. 그런데 어디 야당뿐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원 씨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 인권시민단체를 인권장사치라고 부릅니다. 가장 한심한 것은 여당입니다. 야당의 기레기 표현에 국민의힘은 발끈해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며 비난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추천한 인권위원이 뱉은 기레기 표현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먼 산 바라보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에 이은 내기로 남기불, 내 기레기는 로맨스요, 남 기레기는 불륜 취급하는 웃지 못할 촌극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은 22대 국회 개원 17일 만에 벌어진 광경입니다. 아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지난 21대 국회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의 22대 국회는 그보다 더 아래인 지하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들 마땅히 하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정치권 인사들의 자극적 극언 속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무리하게 권력을 비호했던 모든 정치의 말로가 결국 유죄, 감옥행, 파멸임을 직감적으로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탄법, 대통령을 향해 쏟아내는 아부와 아첨만 봐도 누가 애완견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지 국민들은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김용원 씨에게 고합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진실을 보도하려는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또한 누가 누구의 애완견을 자처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쓰레기 언급할 주소나 되는지 부디 거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장의 콜라보, 망발의 데칼코마니를 보는 대중의 인내심은 바닥입니다. 투표할 날만 기다리며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되뇌이고 계실 겁니다. 안 돼. 예의가 없어. 끊어버려. 이상입니다.